이달 들어 충북의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첫 단속이 시작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의회 내부 저격도 불사했습니다. 특히 의장 공약인 정책협의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6.25 발발 70년 만에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과 노근리 유족들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모두가 피해자라며 상처를 보듬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일선 시군 CCTV를 경찰과 소방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절차도 간편해져 수사나 구조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11월 들어 충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나흘에만 두 자릿수를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특히 지난달에 비해 해외 입국자보다 국내 감염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갑자기 발열이 나타난 평범한 60대와 열흘 전 독일에서 입국한 20대 등이 청주에서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6명, 바로 전날 2명에 이어 연일 복수의 추가 발병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달 들어 열흘 동안 발생한 충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은 모두 15건. 직전 열흘과 비교하면 2.5배. 지난달 전체 확진자 수와도 맞먹는 정도입니다. 확진자의 3분의 2가 단순 해외 입국자여서 곧바로 격리 조치가 가능했던 지난달과 달리 최근엔 반대로 국내 감염에 의한 확진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우리 도내의 확진 경로보다는 타 지역에서 감염이 돼서 우리 도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의 근무지가 대기업 공장이나 치과 등지로 확인돼 직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대량 감염 우려가 높아진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해당 공장 직원 100여 명과 치과 환자 250명 등 대규모 검사가 진행됐지만 다행히 추가 감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안전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미 지난 2월부터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한 첫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상당수가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후 학교 신증축대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시공된 학교 시설 650곳과 도교육청 직속기관 27개 시설에 드라이비트가 남아 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한 교육, 학교 시설도 38곳입니다. 도교육청은 2025년까지 이들 시설을 줄 불연제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 도의회 사무처가 감사를 받았는데 의원들이 내부 저격도 불사했는데요. 특히 의장이 공약으로 추진한 정책협의회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도의회 사무처. 도의회 내부 감사인 만큼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냐는 예측은 시작부터 깨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의장 공약으로 추진된 정책협의회를 질타하며 의회 내부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그럼 어떠한 그 집행부의 면피성의 그 시간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장단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비판하며 의회 운영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이 의장 중심의 그 집행이 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는데요. 특정 상임위원장의 입장 표명만 자료로 내 분란을 야기했다고 민감한 부분까지 거론됐고 야당에선 자신들을 제외한 당정협의회를 정책협의회로 포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과 충북도가 협의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당정협의회죠? 사무처 행정 사무감사의 수위가 올라가며
사무처로 우회해 칼끝이 사실상 의회 전반을 책임지는 의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질타가 쏟아진 정책 협의회의 경우 의장이 공약으로 추진했고 사무처는 직접 관여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도의회는 사무처에 이어 둘째 날부터는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섭니다. 정책적으로 집행부와 맞서는 의원들이 적지 않고 현안도 많아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보다 1% 많은 2조 7,500억 원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해 충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원과 지방 공무원, 공무직 등 2만 4천 명의 내년도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865억 원 증가한 1조 7,50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3.7%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은 240억 원이 늘었어도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해 각종 교육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621억 원이 줄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원 수가 소폭 증가한 데다 보수 인상률, 호봉 승급분 등 인상 요인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 이시종 지사가 정부 주도의 공모 사업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정부 주도형 공모 사업은 신중앙 집권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현재 공모 사업을 총사업비 개념의 포괄 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특색 있는 지역 균형 뉴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규제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6.25 전쟁 때 영동 노글리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 만에 미군 참전용사 유가족이 피해 유족들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전쟁에선 모두가 피해자였다며 이젠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를 서로 보듬고 위로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1950년 8월 낙동강 전투에서 아버지를 잃은 조르자 레이번 씨. 그녀가 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를 가슴에 묻고 산 지 어느새 70년. 노근리 쌍굴다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미군의 총탄 흔적 앞에 멈춰섭니다. That was heartbreaking. It's tragic. And I cannot imagine the pain of the victims and the survivors. 미군 참전 용사의 딸로 불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은 건 똑같은 전쟁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And I just wanted to pay my respects to the people of Nogunri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미군 가족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잃고서 고아로서 굉장히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전쟁 속에서 다 패자고 다 피해자입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편지로 마음을 전하며 서로의 아픔을 쓰다듬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미 양국의 노근리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We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done right by the people of Nogunri. I would do everything possible to try and right that wrong.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의를 해서 배부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만남으로 비온 뒤 땅이 굳듯 이젠 반목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고 공감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CCTV 관제 시스템을 경찰도 소방관도 볼 수 있다면 수사나 구조 활동에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충북에서는 영동군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 시군이 이런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쉽게 그려지지 않던 현장을 고스란히 보여주면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제천의 한 파출소. 각종 신고와 민원 현장으로 출동하는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곳입니다. 112 상황실에 접수된 내용을 공유하던 방식은 줄곧 무전기.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목소리가 전부였는데 최근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지역 곳곳에 설치된 제천시 관제센터 CCTV 2,500여 대의 실시간 영상을 순찰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신고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흉기 소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서 피습 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좀 더 빠르게 도착하여 이전에도 경찰과 소방에 녹화된 영상을 제공해왔지만 공문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시간 화면을 공유하는 게 달라진 특징. 절도와 폭행, 실종,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119와 112 충북본부 상황실과 지역 소방, 경찰서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시범 운영한 뒤 반년 만에 3,500건 넘게 도움을 주면서 정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실시간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CCTV 체계적인 관리 및 앞으로 나아갈 스마트 시티 구축 기반을 만들기 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제천보다 앞서 도입한 영동과 청주, 진천도 총 누적 이용 건수가 10,000건에 이르면서 보안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 시군이 별도로 통신망과 시스템을 구축해 소방, 경찰과 공유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와 지자체가 쓰고 있는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연간 4억 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음성과 옥천. 내년 상반기면 충북도 내 CCTV 통합 플랫폼은 6개 시군으로 늘어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홧김에 친형을 둔기로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상담도 고춘순 판사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62살 형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50대 동생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주 지역 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현대모비스 제3공장 충주 유치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충주 상공회의소 주재로 충주 지역 대학과 기업인협회 등은 기업 유치를 위해선 외부인을 포용하는 열린 마음과 건전한 시민 문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등이 필요하다며 범시민 운동을 벌여나가자고 결의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022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4만 대,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 대,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50만 대 생산체제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립소방병원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의견이 나와 음성과 진천군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한다는 면에서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음성군과 진천군은 국립소방병원 건립비용으로 200억 원을 부담하는 상황이고 주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습니다. 증평 진천 음성 이모선 의원이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충북 혁신도시 철도망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모선 의원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충북 혁신도시는 오송역과도 36km 떨어져 혁신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며 동탄, 진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과 감곡, 혁신도시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선 지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기술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도 물 이용 부담금 등을 통해 지원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충주 이종배 의원은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을 주민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강 수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주시 동량면 등 한강 수계 공장 설립 제한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은 규제를 받으면서도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괴산군이 지난주 김장축제 때 담근 김치를 독도 경비대에 보냈습니다. 절임 배추 등 괴산 주민들이 지역 농특산물로 담근 김장김치 320kg 16상자가 포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독도 경비대에 전달됐습니다. 괴산군은 지난해에도 김장김치와 대학 찰옥수수를 독도 경비대와 울릉도 사회복지시설에 보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신임 대표이사에 박찬혁 한화생명 e스포츠단장 겸 브랜드 전략 담당을 내정했습니다. 박찬혁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한화이글스 마케팅 팀장을 역임하는 등 스포츠 현장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